자, 시작하자. 차렷 어, 경례. 어,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6일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뭐가 있지? 나,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부터.
교수님, 어, 아, 이전에 했던 수업이가. 네, 이야기해라. 오늘 그러니까 15번부터 영상 시작하면 돼, 지금, 어, 그렇지. 봤네, 그지? 알았다. 이 14, 그림이, 14번부터 하자. Sorry. 나도 지금 영상 착각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안 나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뭐 하나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야.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도록. 잘 이야기했다. 의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앞부분을 맡아 소리 발표할 들리지? 김지연 A입니다. 먼저 무스카레닉 리셉터 소리 들리지? 아고니스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네네. 어, 먼저 주제에 대해 네. 개괄적으로 소리. 설명한 뒤 아고니스트들을 분류에 따라 살펴보고 이것이 치료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스카레닉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스카레닉 리셉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무스카레닉 리셉터는 니코티닉 리셉터와 함께 자율신경계의 수용체입니다. 부교감 신경계의 수용체는 대부분 아세틸콜린을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콜리너직 리셉터인데 이들 수용체는 또 니코티닉 리셉터와 무스카린 익스 수용체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계와 관련이 깊은 건 M1부터 M5까지 있는 이 무스카리닉 콜리너직 리셉터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체가 결합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스카리닉 콜리너직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이렇게 부교감 신경계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이 부교감 신경 흥분제라고 할 수 있고 메타콜린, 카바콜린, 베타네콜, 무스카린, 필로칼핀 등이 그 예입니다. 무스카린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어떻게 얻는지에 따라서 콜린 에스터와 콜리노미메틱 알칼로이드로 분류됩니다. 콜린 에스터는 아세틸콜린과 같이 인위적으로 합성된 물질로서 수백여 종 연구되었으나 현재 메타콜린, 카바콜, 베타네콜 등만을 의학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콜리노미메틱 알칼로이드는 자연적으로 식물 등에 수출하는데 작용하는 것은 보통 콜린 에스터와 동일합니다. 필로칼핀, 무스카린, 아레콜린 등이 있고 이 물질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됩니다. 이제부터 굵은 글씨로 표시된 이 아고니스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콜린 에스터 세 가지입니다. 메타콜린은 아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세틸콜린과 구조가 유사한 베타 메틸 아날로그인데 지속시간과 셀렉티비티가 다릅니다. 아세틸콜린에 메틸기가 추가된 구조이기 때문에 가소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지속시간은 더 길고 심혈관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등 특이도도 더 높습니다. 메타콜린은 니코틴성 수용체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니코티닉 액션은 잘 하지 않고 무스카르닉 액션이 높습니다. 또 중요한 콜린 에스터에는 카바콜과 카바콜의 베타 메틸 아날로그인 베타네콜이 있습니다. 이 둘은 구조가 유사한 만큼 여러 특징을 공유하는데 둘 다 치환되지 않은 카바몰 에스터를 가지고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혈류량이 적어서 이동하는 데 오래 걸리더라도 살아남아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바콜은 무스카리닉 액티비티와 더불어 니코티닉 액티비티도 보이는 반면 베타네콜은 니코티닉 리셉터에는 잘 작용하지 않으며 지하철과 방광에 특이적으로 작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에서 얻는 내추럴 콜리노미네틱 알칼로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스카린은 한 독일의 화학자가 광대버섯에서 처음으로 얻었는데 그 버섯의 이름을 따서 무스카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니코틴 액티비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필로칼핀은 1875년 남아메리카의 필로칼포스라는 식물의 잎에서 분리됐는데 필로칼핀은 동공, 침샘, 땀짐 등을 자극하며 현재도 타액 분비 촉진제로 쓰이는 팔순 아고니스트입니다. 아레콜린은 인도의 아레카넛, 베테넛에서 분리했습니다. 필로칼핀이 무스카리닉 액션을 주로 보이는 데 반해 아레콜린은 무스카리닉 액션과 니코틴 액션을 모두 보입니다. 이 표는 앞서 설명한 6가지 아고니스트의 특징을 정리한 것인데 아세틸콜린과 그 아날로그인 메타콜린이 가수분해가 잘 되며 아세틸콜린, 카바콜, 아레콜린 등이 니코틴 수정체에 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무스카리닉 아고니스트의 구조에 따른 흡수 및 대사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콜린 에스터와 콜리노미메틱 알칼로이드 중 무스카린은 4차 아민으로서 경구 투여 시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콜린 에스터는 또 BBB를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잘 하이드로라이시스되지 않으며 신장에서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무스카린은 흡수가 잘 되지 않으나 섭취 시 독성이 빨리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CNS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달리 필로칼핀은 3차 아민인데 신장에서 주로 제거되며 소변 활성화 시 배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무스카리닉 아고니스트가 작용하는 기전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스카리닉 리셉터는 언급했듯 M1부터 M5까지 총 5종인데 그 종류에 따라 작용하는 아고니스트의 기전도 달라집니다. 먼저 M1, 3, 5 수용체를 GQ 리셉터라고 부르는데 이 리셉터에 GQ 단백질이 결합하면 PLC가 양성 피드백되어 PIP2를 DAG와 RP3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DAG가 프로틴 카이네이즈 C를 활성화하여 세포 내 칼슘 유입을 늘리고 IP3는 SER에 저장된 칼슘을 방출시켜 궁극적으로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활근이 수축하고 외분비된 분비가 증가됩니다. 나머지 M2, M4 수용체는 GR 리셉터로 이 수용체에 작용한 아고니스트 기전은 임상적으로 덜 중요하지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 리셉터에 G1 단백질을 결합하면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가 억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ATP로부터 CAMP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CAMP 농도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CAMP 농도가 떨어지면 프로틴 카이네이스 A 활성도 줄어듭니다. 이들 수용체 중 M1, 2, 3에 대한 아고니스트 작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1 리셉터는 CNS, 침샘, 위에 파리에탈셀 등에 존재하는데 따라서 이에 작용하는 M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알츠하이머 치료와 관련이 깊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는 첫째, 부교감 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생산이 줄어들어 콜린 결핍에 의해 이륙혈 손상으로 이어지며 둘째, 아밀로이드 베타가 형성되어 아밀로이드 플레이크가 생성되기 때문에 기억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때 M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결핍된 아세틸콜린을 대신하여 유사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프로테이즈 활동을 증가시켜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에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산될 수 없도록 쪼개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억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M2 리셉터는 심장의 SA 노드와 AV 노드에 주로 위치하므로 M2 아고니스트는 심장에서 부교감 신경을 항진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고니스트 등에 의해서 수용체가 활성화될 경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칼륨이 유출되어 노달셀의 과분극 유도 및 활동 전이의 지속이 방지됩니다. 그러므로 심박 동수가 감소하고 심방 친축성도 감소하게 됩니다. M3 수용체는 다양한 평활근에 존재하는데 혈관의 경우와 다른 평활근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의 작용이 다릅니다. 다른 평활근에서는 아고니스트가 M3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한 칼슘은 칼모듈린과 복합체를 형성하여 MLCK를 활성화합니다. 이 MLCK가 마요신을 인산화하면 소화기, 방광, 기도, 눈 등의 평활근을 수축합니다. 따라서 지하수액의 모틸리티가 증가하고 기도가 수축하며 눈물 및 침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스카린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임상 적용을 다룰 때 평활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M3 아고니스트일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혈관에서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마찬가지로 혈관 내피세포의 칼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칼모듈린과 결합해 바로 MLCK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릴 옥사이드 신테이즈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L-알지닌과 시트룰린이 증가되면서 NO가 생성됩니다. 혈관 손상이 없을 때에는 NO가 혈관의 평활근에 작용해 CGMP를 증가시키는데 이 CGMP가 MLCK를 활성화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활근은 이완되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다만 혈관 내피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NO 및 아세틸콜린이 생산되지 않아 혈관 평활근이 수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무스카리닉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종류와 기전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어떻게 아고니스트들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무스카리닉 아고니스트는 기관지, 안구, 방광, 침샘 등 평활근을 수축시킨다고 설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의 과민 반응을 진단할 때 방광이나 구강 건조증을 치료할 때 사용되고 안과에서는 녹내장 치료나 동공 축소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M1 아고니스트가 CNS에 작용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는데 M2와 M3 아고니스트와 인지 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실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무스카린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교감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치료 목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안과 수술에서 동공 축소제로 주로 쓰입니다. 앞서 무스카린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평활근을 수축시키려면 M3 리셉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공을 수축시키는 기전도 동일합니다. 아세틸콜린이 무스카리닉 스핑터버스를
스프링 머슬의 M3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높이면 칼로틸린과 복합체를 형성해서 MHK를 활성화해서 마이오신을 인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필러리 스핑트 머슬을 수축하면 동공이 축소하는 것입니다. 메타콜린도 마찬가지로 M3 리셉터 아고니스트인데 기관지에 작용합니다. 기관지는 기관지를 수축시키고 기관과 비관지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브론키얼 하이퍼 액티비티를 보인 환자에서 처방합니다. 다만 기관지 수축이 지나치게 일어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메타콜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관지 수축은 베타 아드레날러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복용한 환자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식 환자 말고도 심각한 에어플로우 리미네이션이 있는 경우, 최근 심근경색 및 뇌졸중을 겪은 경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그리고 임신한 환자에게는 메타콜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타네콜은 유리너리 출혈에 미치는 영향과 GI 출혈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트루션 머슬을 수축시키고 유리너리 스핑터는 이완시켜 빈혈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술 후 요로 폐쇄, 당뇨병성 자율신경 장애 환자 등 자연적으로 빈혈이 폐쇄가 안 되는 환자에서 사용합니다. GI 출혈에서는 페리스타스를 제거하고 모틸리티를 높이며 안정기에 하부 16도 가량근 압력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술 후 복부를 팽창시키기 위해 사용하거나 위무력증, 위마비, 무력 당폐색증, 위식도 역류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바쿨은 안과에서 수술할 때 녹내장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아세틸콜린과 마찬가지로 M3 아고니스트로서 동공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녹내장은 눈의 안테리어 체인버에 방수가 지나치게 차서 안압이 상승되고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질병인데 카바콜이 유리오스크레럴 근육을 이완시키고 동공을 축소시킴으로써 방수를 유출시켜주어서 안압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필로칼핀도 카바콜과 마찬가지 기전으로 동공 축소 및 녹내장 치료에 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필로칼핀 하이드로콜린은 두경부 방사선 치료 후에 생기는 구강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에 수반되는 구강건조증 치료에도 쓰이는데 침샘을 자극하는 기전이다 보니 땀샘도 같이 자극되어 발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쇼그렌 증후군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눈물샘과 침샘의 분비가 더해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간질환 환자에서는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비멜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물샘과 침생산피의 M1 및 M3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를 시알로버직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작용을 하는 필로갈핀에 비해 환자 수능도가 좋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스칼리닉 아고니스트를 종류별로 왜 이렇지? 내려봐. 에서 볼 수 있듯이 눈물샘과 침샘의 분비가 더해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간질환 환자에서는 복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비멜린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물샘과 침생산피의 M1 및 M3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를 시알로버직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작용을 하는 필로갈핀에 비해 환자 수능도가 좋고 효과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스칼리닉 아고니스트를 종류별로 그러니까 먼저 시냅스 후 수용체가 블록되어서 부교감 신경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시냅스 전 수용체에도 블록되면서 부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증가하여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는 동시에 항진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무스카르닉 안타고니스트를 분류해 볼 건데요. 앞서 무스카르닉 아고니스트를 두 가지로 분류한 것과 달리 무스카르닉 안타고니스트는 알칼로이드, 세미신서틱 드리브티브스, 신서틱 드리브티브스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칼로이드는 자연 발생하는 무스카르닉 안타고니스트를 일컫는데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이 있습니다. 벨라도나에서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을 모두 얻을 수 있고 바투러스 트라모니움에서는 아트로핀은, 하이오사이머스 나이조에서는 스코폴라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미신서틱 드리브티브스는 이런 알칼로이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호마트로핀, 트로피카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트로핀보다 지속기간이 짧은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신자적 주부투수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안타고니스트입니다. M1 리셉터의 특이적인 피렌제핀, M3 리셉터의 특이적인 다리페나신과 솔리페나신 등 특정 무스카리성 수용체의 특이성을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메스코폴라민과 같은 자차아민은 비비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는 장기별로, 도수별로 민감도에서 차이가 안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0.5mg 정도로 도수를 적게 하면 침샘, 땀색 및 기관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1에서 2mg으로 도수를 늘려주면 이러한 증상에 더하여 동공이 확대되며 가까운 물질을 보기 어려우며 심장에 대한 미주신경 효과가 저해되어 심박동수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도수를 더 늘리면 이런 기능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방광 및 지하혈중에서 부경감 신경 작용을 방해하여 배뇨 소외 및 소화기 긴장도와 움직임을 저해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위 운동과 위액 분비를 막기 위해서는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를 다량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수를 높여서 새로운 장기의 증상을 유도하면 더 적은 양 수혈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더해서 새로운 증상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트로핀과 같은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를 이용해서 위액 분비를 막으면 타액 분비, 수정체의 원근 조절, 배뇨, 지하출혈 운동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의 도수에 따른 상대성은 부교감 신경계 작용이 각 장기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리셉터 리설브 정도, 인트라뮤럴 뉴런과 반사 기능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 대부분은 아트로핀과 작용이 비슷합니다. 이들 안타고니스트 대부분 M1에서 M5 무스카린 리셉터에 따라서 아피니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용체의 특이적인 것이 아니라 복용 양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장기별로 민감도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M1에서 M5 중 두 종류 이상의 수용체에서 작용하며 효율성이 결정되는 무스카린 안타고니스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발음을 좀 보면 포스포다이스트레이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아레클린이 아니고 으레클린. 항상 이야기하지만 A, I, E의